25번 A경제의 지급준비율이 실질이자율의 함수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이자율 r은 소수로 표시한 실질이자율이다. 요구불 예금분의 현금 비율이 0.2, 물가 수준은 1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본원통화는 100이고 화폐 수요 함수는 실질소득과 실질이자율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질이자율이 10%인 경우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소득 수준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화폐시장의 균형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로, 화폐시장 균형식에서 실질화폐 공급과 실질화폐 수요가 있는데, 실질화폐 공급에서 이 위에 있는 명목통화량이 본원통화의 통화승수를 곱한 것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화폐 수요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물가 수준이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화폐 수요와 명목화폐 수요가 같게 되고요. 그래서 화폐시장 균형식에서 우변에 있는 P분의 MD는 그냥 주어진 이 식 0.5y-C 곱하기 R로 쓰면 되겠고요. 문제는 실질화폐 공급인데 여기 명목 통화량 MS가 통화승수와 본원통화의 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원통화는 10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 통화승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21번 문제에서도 활용을 했지만 이와 같은 식으로 도출이 됩니다. 도출 과정은 21번 문제 설명을 할 때 했으므로 생략을 하고 우리는 바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통화승수의 구성 요소를 보면 CR이라고 해서 현금 보유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RR이라고 해서 지불 준비율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현금 요구불 예금 비율이 0.2로 주어져 있고, 특이한 거는 지급 준비율이 실질 이자율의 함수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r도 주어졌죠. 여기 보면 실질 이자율이 10%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통화승수의 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통화승수는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질화폐 공급을 구할 수 있죠. 물가가 1이고 통화승수는 3이고 본원통화는 100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우변에 있는 실질화폐 수요와 같이 정리를 해주면 이 경제에서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소득 수준은 60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솔로우 성장 모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 균제 상태에서 자본 한 단위당 산출량은 단 기술 진보는 없다. 이 문제는 솔로 성장 모형에서 균제 상태의 조건식에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과 1인당 산출량을 구해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균제 상태의 조건식은 저축률 곱하기 1인당 생산함수, 이것이 감가상각률과 인구 증가율을 합친 것에 1인당 자본량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저축률이 20%, 감가상각률이 5%, 인구 증가율이 5%, 그리고 1인당 생산함수는 총 생산함수를 1인당으로 변환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인구수 L로 나눠주면 L분의 Y가 되고, 주어진 총 생산함수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2 곱하기 스몰 k의 2분의 1승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게 결국 스몰 y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한 것들을 균제 상태의 조건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은 16이 되고 1인당 산출량은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 한 단위당 산출량은 16분의 8이 돼서 0.5가 되죠. 여기 식은 총량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1인당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즉 라지 K와 라지 Y는 총량 개념이죠. 그래서 이 총량 변수를 1인당 변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를 각각 인구 L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면 분자와 분모 모두 1인당 산출량과 1인당 자본량으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들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0.5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A국에서 2019년에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20%이며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될 확률은 4%이다.
2019년 초의 실업자 수가 500만 명인 경우 2020년 초의 실업률은 단 A국 경제의 생산 가능 인구는 4천만 명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75%이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불변이며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사이의 이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 문제는 자연 실업률을 도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론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더한 것이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 실업률을 묻는 문제에서는 구직률과 실직률이 나오게 되는데, 구직률은 여기 첫 줄에 있는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되고요. 그리고 실직률은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연 실업률을 구하는 조건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룰 경우의 실업률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자연 실업률이 이루어지는 균제 상태의 조건을 구하면, 균제 상태의 조건은 매기 구직되는 사람의 수와 실직되는 사람의 수가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매 기에 구직되는 사람의 수는 실업자 수에 구직률을 곱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매 기에 실직되는 사람의 수는 취업자 수에 실직률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실업률이죠. L분의 U인데 이 식을 L과 U의 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2를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2는 취업자 수라고 했는데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것이죠. 그래서 L-U로 대입을 해주고 이것을 L분의 U로 정리가 되면 결국 자연 실업률은 구직률과 실직률을 더한 것분의 실직률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F와 S가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0.167%로 나타내면 16.7%가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19년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고 구하라는 것은 20년 초의 실업률을 물어봤는데, 문제 단서에서 생산 가능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이 불변이고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사이의 이동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19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9년의 수치를 대입을 해도 20년의 실업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채권 중 만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먼저 만기 수익률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만기 수익률은 주어진 만기하에서 채권의 현금 흐름은 이자가 없으면 원금만 들어오겠고 이자가 있으면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겠죠. 이것의 현재 가치와 채권의 시장 가격,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이 바로 만기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 세울 때 좌변에 채권의 시장 가격을 놓고 우변에 채권 현금 흐름, 원금과 이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이 두 개를 같게 만드는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이 된다는 것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 이 앞에 95원부터 100원까지는 전부 구입한 가격이 되죠. 이것은 현재 시점의 채권의 시장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은 모두 채권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1번을 먼저 보면 액면가 100원인 이것은 원금을 의미하죠. 그리고 무이표, 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1년 만기 채권이니까 1년 뒤에 액면가 100원을 받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치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1기 뒤의 것을 당기는 것이니까 1기 뒤에 받는 원금 100을 이자율 R로 할인해주면 되는데 1기를 당기는 것이니까 이 1 플러스 R의 지수는 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만기 수익률은 19분의 1이 나오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연이자 5원인 무한만기 채권입니다. 그래서 매년 말에 5원씩 들어온다는 것인데 이자가
기초에 들어오는 채권이 있고 기말에 들어오는 채권이 있는데 전부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한 기말에 이자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이자 5원이 매년 말에 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 말의 이자, 2기 말의 이자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무한만기 채권이다 보니까 이 패턴이 무한으로 가겠죠. 이것은 무한 등비급수의 형태가 되고 무한 등비급수의 공식에 따라서 1-공비분의 초항 첫째 항을 대입을 하면 r분의 5가 나옵니다. 물론 이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물론 여기는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냈다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기 수익률이 정리하면 20분의 1이 되겠고요. 3번은 액면가 100원, 연이자가 5원인 1년 만기 채권입니다. 이것은 1번과 비교했을 때 이자가 5원이 더 들어온다는 차이만 있는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자의 현재가치 그리고 원금의 현재가치, 그래서 만기 수익률을 구하면 이것도 역시 20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 4번은 액면가가 100원이고 연이자가 5원인데 이것은 만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1기 말에도 들어오고 2기 말에도 들어오고 여기서 할인해 줄 때 2기를 당기는 것이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원금 역시 2기 말에 들어오니까 이 R의 분모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해서 할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R을 구하면 역시 20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채권 중에 만기 수익률이 가장 높은 채권은 1번이 되겠습니다.